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정의 평화는 부부 관계에서 오는 게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주제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다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부부 사이의 깊은 애정으로 이어지며 대화 속 존중은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부부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잠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부부는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상호 존중이 커졌고 문제가 생겨도 조용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표현해야 그 진심이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이라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면 그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감사는 그저 칭찬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며 부부 사이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남편은 아내가 매일 준비해 주는 아침 식사에 대해 아침 차려줘서 고마워라는 짧은 한마디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감사 표현 하나가 아내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부부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감사는 작은 일에까지 자주 표현할 때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지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독립성 존중하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취향과 성장의 기회를 존중할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부부가 개인의 성장을 통해 발전할 때 그 변화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아내는 취미로 배운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아내의 요가 수업에 참석하며 함께 성장을 나누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와 꿈을 존중하며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입니다. 모든 부부는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차분해진 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보다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부부는 가사 분담으로 인해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각자 하루 동안의 일과를 기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루를 보내본 결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습관이 생겼고 부부 관계가 훨씬 원만해졌습니다. 지혜로운 갈등 해결은 평생의 행복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찾기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부부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취미 활동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높이고 부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부부는 주말마다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결정했고 이 시간이 부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나누는 미소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 부부는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라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통의 취미는 부부 사이에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화할 때 더욱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남편은 일이 많아 자주 집에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솔직하게 외로운 감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남편은 아내가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존중하기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꿈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보탤 때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며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면 부부 사이의 애정이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아내는 남편이 작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음을 알고 그의 글을 읽어주고 의견을 나누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졌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은 부부가 함께 성장하게 하며 더욱 강한 동반자로서의 유대를 형성합니다. 여덟 번째는 함께한 추억을 자주 회상하기입니다. 부부가 함께했던 추억을 되돌아보는 것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애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회상하면 현재의 갈등이 작아 보이고 다시 시작했던 그때의 설렘이 떠올라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부부는 결혼 초반에 함께 떠났던 여행 사진을 자주 보며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것은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작은 갈등이라도 그때그때 해결하기입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쌓아두면 불만과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때그때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더 견고해지고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참기보다는 솔직히 말하고 해결하는 것이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을 때마다 작은 불만을 쌓아두다 결국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작은 문제라도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며 오해를 풀기로 약속했고, 이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갈등을 바로 해결하는 습관은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10번째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기입니다. 유머는 부부 생활에서 활력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긴장과 갈등을 완화해 부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로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유지할 때 어려운 순간도 덜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부부는 다툼이 생길 때마다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풀곤 했습니다. 남편이 실수할 때는 스스로 농담을 던져 아내를 웃게 했고, 그 결과 부부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미소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머는 부부 사이에 생기를 더해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부부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평생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존중과 감사, 독립성과 지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부부는 더 단단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부부로서 평생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